우리 학교에는 계단놀이라는 이상한 괴담이 있었다. 내가 그 놀이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고, 내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는 분신사바만큼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였다. 계단놀이의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학교 계단 맨 위층, 즉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있는 층에 앉아서 그 아래층 계단의 개수만큼 차례대로 괴담을 이야기한다. 괴담을 하나씩 이야기할 때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계단을 한 칸씩 올라오고, 그 무언가가 우리가 있는 층의 계단을 모두 올라왔을 때 감히 겪어보지 못한 기묘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절대 중간의 이야기를 멈춰서는 안 되고, 무언가가 완전히 올라올 때까지 계단 아래를 내려다봐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B와 K, 중학교에 와서 친해진 무서운 것들을 좋아하던 여자아이 D까지, 우리 4명은 모두 특이한 놀이나 심령현상, 담력체험 같은 것들을 좋아했었다. 분신사바는 기본이고, 패가탐험, 흉가탐험, 몰래 무당집 들어가기 등 여러 가지 말썽을 부리기도 하였다. 계단놀이는 어디부턴가 퍼져서 2학년은 물론 학교 전체에 소문이 났다. 계단놀이를 하던 학생 중 한 명이 옥상에서 떨어졌다더라. 얼마 전 전근을 간 체육선생님은 사실 무언가를 보고 도망친 거더라 등 말도 안 되는 소문들도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뭐 어쩔래? 해볼까? 헐,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해봐야지. 우리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계단놀이를 해보기로 하였다. 살짝 겁이 나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새로운 체험거리가 생겼다는 것이 흥분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주 일요일, 우리 4명은 학교에 몰래 들어가 준비를 하였다. 옥상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층, 그 아래의 계단은 총 12개였다. 우리는 각각 4편씩, 혹시 몰라 한두 편씩을 더 괴담을 준비하기로 했고, 당시 D에게 관심이 있던 나는 D 앞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어 모두를 겁먹게 할 만한 무서운 이야기를 찾기 위해 노력했었다. 야, 이것도 시간 낭비 아니야? 저번에 분신사봐도 아무 일도 없었잖아. 야, 뭐야 너? 겁먹었냐? 아이씨. 가벼운 농담이나 던지며 여유만만하게 우리는 마지막 계단과 옥상문 사이 층계참에 둥글게 모여 앉았다. 나는 계단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자세로 자리를 잡았고, 솔직히 조금 무서웠지만 D가 지켜보고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오후 5시쯤 계단놀이가 시작되었다. 아무도 없는 학교, 창문 하나 없는 계단. 휴일의 학교는 생각보다 어두웠다. B, K, 나, D 순서대로 괴담을 이야기했고, 모두 나름대로 무섭고 오싹한 괴담을 풀어놓았다. 가끔씩 서로 겁먹었냐고 놀리며 분위기를 풀었지만, 우리 모두 오싹하고 서늘한 분위기에 빠져 있었다. K군의 2번째 괴담이 끝났다.
6번째 이야기. 계단은 총 12개. 이제 절반을 마친 상태였다. 이건 저수지에서 있었던 일이. 네. 내 말을 끊고 계단 아래에서 소리가 났다. 모두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저 기분 탓이라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분명히 소리가 났다. 솔직히 모두 계단놀이고 뭐고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간에 이야기를 멈추면 안 된다는 규칙이 떠올랐다. 놀이를 그만두고 조금 전 소리가 난 저 아래층으로 향하기도 무서웠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으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난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자 갑자기 공기가 바뀌는 것이 느껴졌다. 물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무언가에 갇힌 듯한 이 느낌. 이건 장난이 아니었다. 이건 정말로 위험한 것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내 괴담을 끝냈다. 내 등 뒤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이제 5개 남았다. D는 이미 울기 직전이었다.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그리 길지 않은 괴담을 몇 번이나 더듬거리면서 흐느끼듯 말했다. 이제 4개 남았다. 내 앞에 앉아있는 B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마 이미 계단 아래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무언가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B는 땅에 고개를 쳐박고 중얼거리며 빠르게 이야기를 내뱉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리지 않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내가 여기 있는 거 알아차렸지? 라는 목소리가 내 등 뒤에서 들려왔다. 나도 모르게 숨이 멎었다. 순간 침묵이 흘렀지만 B가 다시 더 빠르게 이야기를 중얼거렸다. 이제 3개 남았다. K는 터무니없는 짧은 괴담을 말했다. 저것도 괴담인가 싶었지만 이미 무언가는 한 칸을 더 올라왔다. 이제 2개 남았네. 이제 2개 남았다.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는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준비해온 괴담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뒤에서 손뼉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말할 때마다 거칠게 손뼉을 치고 있었다. 목소리를 떨며 수십 번을 더듬거리며 눈물을 흘려가며 내 이야기를 끝냈다. 옷깃이 스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 무언가가 가까이 있었다. 그 지독할 정도로 차가운 숨결이 내 등에서 느껴지고 있었다.
이제 한 개 남았다. 틀어막은 입을 열고 D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매우 떨리는 목소리로,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야, 이제 그만하자. 갑자기 K가 소리쳤다. 하지만 D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미안. K가 미친 듯이 미안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초점을 잃은 눈으로 D를 바라보면서 쉴 새 없이 미안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B가 여전히 고개를 땅에 쳐박고 양손으로 귀를 막으며 빨리 이야기해! 라고 D에게 소리쳤다. 여전히 미안하다고 반복하는 K. 무언가의 숨결을 느끼며 오줌까지 지려버린 나. 눈물과 콧물을 집어삼키며 코맹맹이 소리로 D가 겨우 이야기를 끝냈다. 내 오른쪽에 무언가가 왔다는 것을 느꼈다. 아마 나처럼 친구들도 두 눈과 귀를 막고 땅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다. 미안하다고 하던 K도 어느샌가 조용해져 있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갑자기 그 숨 막힐 정도로 무거운 공기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다. 거짓말처럼 모든 게 차분해졌다. 이렇게 끝나버린 건가?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눈을 뜨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재밌었니? 우리가 앉은 자리 한가운데 무언가가 서 있었다. 온몸에서 얼굴이 자라나 있었다. 사람이라기엔 너무 큰 머리, 빈틈없이 어지럽게 뒤죽박죽 셀 수 없이. 일제히 얼굴들이 웃기 시작했고 동시에 우리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쳤다. 학교 밖 운동장까지 뛰어 도망쳐 우리는 잠시 멈춰섰다. 모두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다. 그러다가 K가 야, 저기 봐봐 라며 옥상을 가리켰다. 그곳에서 무언가는 우리에게 잘 가라는 듯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후로 그것을 본 적은 없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만 알아야 하는 위험한 놀이였으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금기시되는 이야기였고 결국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놀이를 퍼뜨린 것이 누구였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내게 남아있다.